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자 조선일보 일면 머리기사의 제목이 오늘의 한국 상황을 아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북 3천만 불 미사일 쏜 날, 남 그래도 800만 불 지원. 요 한귀절의 제목을 두 자로 요약을 하면 뭐가 되겠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적입니다. 이적.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인 북한 정권 김정은을 이롭게 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북한 주민을 이롭게 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 800만 불의 의약품 등등을 보내는 인도적 지원이니까 북한 주민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RFA 방송이 북한 주민을 취재한 걸 보면 북한 주민들이 대북 800만 달러 지원한다, 인도적 지원한다 하는 데 대해서 코드숨을 치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800만 달러로 지원되는 의약품 등등이 이른바 취약계층이라는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 이상의 경험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모르고 대통령이 모르고 통일부 장관이 모른다면은 그 분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보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우리가 보낸 것이 거의 다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군인들 먹여주는 거, 그리고 집권층, 노동당 간부들한테 들어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건 이명박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과거에 수많은 차고 넘치는,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북한 핵을, 전쟁을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제재, 특히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 차단, 기름줄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제사회가 다 반대하는, 미국도 반대하고 일본도 반대하는 대북 지원을 왜 우리가 합니까? 더구나 어제 쏜 미사일 한 발이 3천만 달러라는 거 아닙니까? 3천만 달러. 그거 안 쏘면은 취약계층 자신들이 손볼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은 이른바 북한에서 적대계층입니다. 북한에서 노동당 간부들은 지금도 배불리 먹고 있어요. 문제는 지주 출신이라든지 방공투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지금 굶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라고 남한에서 의약품이나 뭐 분유 같은 걸 주면 주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제1원리인 계급주의를 스스로 위반하는 거니까 그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통치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북한에 800만 불어치를 지원하면은 취약계층에 전달하겠다. 더구나 요새 대북 제재로 해서 북한 취약계층이 고생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아니 이거 북한이 고생하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데 북한이 어려우니까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말로서 성립이 되겠습니까? 북한이 왜 90년대 말에 수십만 명 또는 그 통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었느냐? 그것을 연구하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계급살인입니다. 얼마든지 북한 주민 한 사람도 굶겨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군사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일의 호화판 생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은 한 끼에 300만 원쯤 나가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운 발바닥 요리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0년 6월 제1차 평양회담 때 북한에 가서 먹고 온 생각 없는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김정일이 내놓은 고운 발바닥 요리가 참 맛있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이는 고운 발바닥 요리 먹고 있었는데 북한의 주민들은 일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 인육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연간 2억 달러만 썼으면 단 한 사람도 굶겨 죽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2억 달러를 안 쓴 겁니다. 2억 달러를 쓰면 약 3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할 수가 있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게 인도주의로 표정된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이적 행위. 이적 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적을 돕는다는 행위입니다. 적을 돕는. 왜 적을 돕느냐? 북한이 300만 달러를 3천만 달러를 들여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800만 달러를 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800만 달러의 이 의약품이 또는 분유나 이런 게 북한 노동당 간부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만큼 북한의 돈줄을 더 확대시켜 주는 거죠. 확대 플러스 8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될 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될 판에 왜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그 계좌로 우리가 800만 달러를 넣어줍니까? 물론 이건 금품, 물건으로 환산해서 들어가는 거지만은 더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상당히 외롭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다음으로 좀 외롭게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자꾸 김정은을 감싸는 듯한, 김정은에 유리한 듯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아베, 트럼프 두 사람은 자주 통화를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서먹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구경꾼이 되면은 아무 발언권이 없어집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몫은 이것이다. 당신은 이것 하라. 나는 이것 맡겠다. 해가지고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발언권이 생기죠. 구경꾼이 어떤 문제,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저 멀리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서 가끔 훈수도 하고 때로는 북한 정권에 유리한 발언하고 예컨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내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누가 봐도 그것은 미국 보고 북한을 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협상 국면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협상 국면으로 갈 때는 구경꾼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냥 그 협상 국면에서 구경꾼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핵무장국가, 준핵무장국가 이 5개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에 의해서 요리되고 결정되는 것을 또 구경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두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뭐냐? 이념, 역사관, 인생관을 다 합쳐서 이걸 가치관이라고 해봅시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값지게 생각하느냐. 지금 하는 이 행동을 보면은 대한민국 5천만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거 아니냐.
북한의 안전을 더 걱정해 주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장 전술핵 무기 재배치하자고 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이 안 들어주면 핵무장하겠다는 선언을 할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CNN과 인터뷰하면서 핵무장한다든지 전술핵 배치를 하면은 동북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가속화된다. 이미 핵 경쟁이 가속화돼 가지고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이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보 판단력. 이 대통령이 정보 판단을 그르치면 나라가 그냥 망하는 수도 있고, 전쟁 때 그렇게 되면은 그냥 패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북쪽으로 보내는 이 800만 불의 의약품 등등이 취약계층에 전달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정보 판단이 오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막 노동당 간부한테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면 김정은이도 대화에 나서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즉 가치관의 문제, 잘못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념적 가치관이겠죠. 또 하나는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럼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은, 아니 북한 주민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아우슈비츠 같은 게 북한에 살아가지고 한 10만 명 이상이 그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도적 문제의 본질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해야죠. 북한을 평화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과 그 일당들을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범죄자로 제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북한에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800만 불은 지원하자, 이렇게 하면 말은 됩니다. 균형이 맞습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 북한 정권에 대한 인도적 압박은 가하지 않고 이 판국에 북한을 지원하겠다, 노동당 간부 배를 불린다든지 노동당 간부의 아이들한테 뭐 의약품 주고 분유 주게 될 이런 것을 왜 하는지. 이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도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 대통령 우왕좌왕으로 5천만 국민 어디로 끌고 가나. 그 밑에 가운데 사설이 롯데 중국에서 철수, 정부 지금 북한 취약층 걱정할 땐가.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에 의해서 이 매출액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영업이 안 되니까 철수한다.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중국이 과거에 명나라 입장이 돼 가지고 조선을 압박하는 정도의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만행을 부른 데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세력의 책임이 결정적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드 배치 찬성하고 여야 없이 사드 배치 찬성했으면은 중국의 이런 압력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세력은 집권하기 전부터 얼마나 사드 배치에 비판적이고 반대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틈이 생겼다. 틈이 생겼으니까 이 남한의 당시의 야당 세력과 잘 해가지고 야당 세력을 뭐 부추기든지 야당 세력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사드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경제 보복이죠. 제재도 아닙니다. 경제 보복을 하면 되겠다는 이런 계산을 하도록 만든 그 책임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만든 사람들에게 아주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계속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중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이렇게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무슨 수사, 적폐청산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김정은과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힘없는 이명박 정부와 싸우겠다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중국에 대해서 이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은 가입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국제무역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에 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소. 그런데 제소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소할 생각이 없다. 뭘 하지 안 하겠다는 것을 미리 선언하는 것처럼 협상에서 바보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절대 공격 안 하겠다고 선언한다든지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중국이나 북한이 얼마나 그만큼 한국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을 업신여기면서 마음대로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하면은 이깁니다. 우리가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걸 포기하더라도 만약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전략적 중간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은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은 마비되고 맙니다. 우리로부터 헐값으로 사간 중간재를 가공해 가지고 수출품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중국 경제 구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까지, 이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일단 WTO에 제소를 해야죠. 이건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안전은 요행수에 맡기고, 또는 김정은이 설마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하나는 사대주의 근성이고 하나는 요행수입니다만, 이런 데 맡겨놓고 김정은과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 또는 북한 정권 사람 입장에 선 것처럼 극진히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을 WTO에 제소하면은 중국을 심려를 끼친다든지,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해서 어려우니까 그 취약계층은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헌을 준수하고 한다는, 헌법 정신을 지킨다는 선서를 한 사람인데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국민 중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의 행동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된 권리로서, 주권자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야당 그리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서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하는 이 행동에 지금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우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요새 일어나고 있는, 집권한 이후 넉 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행동을 쭉 기록을 하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헌법 위반이면 무슨 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민주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이 고민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